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자카야 대표 술안주 메뉴 중에 하나인 차돌박이 숙주볶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만들 겁니다. 일본식에서 벗어나서 한국적인 맛을 가미하고 약간 매콤하게 만들 겁니다. 차돌박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맛은 굉장히 리치하고 좋은데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느끼한 감이 있기 때문에 소주 안주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는 매운맛을 가미해서 숙주볶음을 만드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요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용 화력으로, 그런 강한 화력으로 익히는 것처럼 숙주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익히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차돌박이 숙주볶음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요리 이름은 숙주볶음입니다만 사실 고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차돌박이 좋은 거 쓰시면 되는데 꼭 국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수입산 적당한 가격에 적당히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양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고기는 편한 대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느타리버섯, 청양고추 1개, 애호박 조금, 양파하고 가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 흰 백설탕이고요. 갓소부시, 그리고 후추는 좀 넉넉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숙주도 중요하죠. 숙주는 굉장히 선도를 잘 보고 사셔야 되는데 조그만 박스 하나가 한 3,500원, 4,000원 사이니까 웬만하면은 박스로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물도 해드시고 국도 해드시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으니까. 왜냐하면은 조금만 별도로 따로 사시려고 하면은 숙주가 굉장히 비싸져요. 요만큼에 1,000원, 2,000원 받아버리니까 오히려 손해니까 차라리 박스로 구입하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마무리로 사용할 파래 김가루하고요, 굴소스, 청주, 백화수복을 준비했는데 일반 청아 쓰셔도 괜찮고요. 맛술, 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때는 미향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볶을 때 사용할 고추기름 넉넉하게 준비해 주고요. 재료는 이게 답니다. 숙주볶음은 강한 화력으로 순식간에 빠른 시간 안에 재료를 익혀내야 하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숙주의 아삭거리는 식감을 살린 상태에서 충분히 익혀야 되는 요리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화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불맛도 좀 낼 수 있고요.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쓰는 화력으로 빠르게 순식간에 익히는 그런 조리 과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이 숙주볶음이라는 요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스 만드는 레시피나 들어가는 재료의 구성 이런 것보다는 가정용 화력으로 숙주의 아삭거리는 식감을 살리면서 재빠른 시간에 강한 화력으로 익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요리법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은 좀 넓은 걸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재료들을 넓게 퍼뜨려서 열이 골고루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넓은 팬을 쓰시는 게 좋고요. 좀 팬도 두꺼우면 좋아요. 좀 두꺼운 팬이 처음에 열을 받기는 어렵지만 한번 받은 열이 재료를 더 올린다고 해서 열이 훅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고온 유지가 쉬워서 오히려 가정에서 사용하기는 좀 무겁고 불편하지만 강한 화력이 필요한 야채 같은 걸 빨리 볶아야 되는 그런 요리 할 때는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차돌박이는 웬만하면 겹치게 놓지 마시고요. 쫙 펴서 넓게 깔아주세요. 차돌박이는 사랑입니다. 차돌박이가 지금 제가 쓴 것은 좀 녹아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차돌박이 구매해 오시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얼어 있을 거예요. 얼어 있는 상태가 오히려 한 장씩 띄기는 더 쉬울 수 있어요. 전체를 잡고 이렇게 꺾어주듯이 이렇게 잡으면은 한 장 한 장 띄기 쉬워지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쭉 일단 먼저 깔아주시고요. 들어가는 재료들 정리할게요. 느타리버섯이나 팽이버섯도 괜찮고요. 표고버섯도 괜찮고요. 버섯 종류가 들어가면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얘가 조금 빨아주는 그런 성향도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너무 두꺼운 건 좀 갈라주시고, 가지는 이 정도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은 빨리 안 익을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썰어서 놔주시고요. 양파는 절반이 좀 안 되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은 더 좋아요. 근데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숙주볶음처럼 수분이 발생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요리 할 때는 양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원래 애호박은 제가 쓰지 않았던 재료인데요. 은근한 단맛도 있고 전체적인 맛에 약간 변화를 좀 고급스럽게 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판매하는 숙주볶음에도 언제나 넣고 있습니다. 애호박은 덜 익으면 풋내가 나니까 빨리 잘 익도록 좀 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청양고추는 꼬다리 따고 그냥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매운맛이 싫으신 경우에는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만든 숙주볶음은 약간 좀 매콤한 맛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숙주는 일단 물로 살짝 한번 헹구신 다음에 빨리 건져서 물기를 잘 털어서 말리셔야 돼요. 너무 심하게 건조시키면 이 뿌리 부분이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렇게 까맣게 변하려고 할 때까지 그 정도로 좀 말려서 수분을 최대한 없애주셔야 돼요. 물로 씻은 다음에 그냥 털어서만 쓰시게 되면은 상당히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볶는
과정에서 수분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분이 밑에 깔리기 시작하면은 볶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숙주가 삶아지는 거죠. 재료가 삶아져 버리게 되면은 삶은 맛이 나버려요. 볶음 자체에서. 그러니까 수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요리이기 때문에 한번 씻고 물기 잘 털어서 뿌리 끝이 살짝 검어질 때까지 잘 말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볶음에 사용할 소스를 만들어 놓을게요. 15ml짜리 계란 스푼을 사용합니다. 굴소스 2개 넣고요. 청주 하나 넣고요. 미림 하나 넣습니다. 설탕 반 정도만 넣으세요. 절반 정도만. 잘 저어주시고요. 자, 소스도 준비됐고요. 바로 볶기 시작할게요. 그 숙주볶음은 뭐 주걱이나 그 넓은 수저 같은 걸로 이렇게 볶으시면은 숙주에 자꾸 상처를 주기 때문에 수분이 더 많이 발생되고 숙주가 모양이 상하면 그만큼 아삭거리는 것도 식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나무로 된 젓가락을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얼어있는 차돌박이 사오셨어도 이쯤 됐으면 거의 다 녹았을 거예요. 이 위에 고추기름을 넉넉하게 뿌립니다. 양은 소주잔으로 한 3분의 1 정도? 좀 더 되게. 절반 가까이? 그 정도요. 좀 많이 들어가죠. 뭐 차돌박이는 자체적으로도 지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볶아도 괜찮긴 한데요. 고추기름을 더 가미해서 매캐한 향을 좀 주려고 하는 겁니다. 후추 조금 뿌려주고요. 후추가 좀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요. 웬만한 요리보다 2배 이상, 3배 가까이 후추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차돌박이 색깔이 살짝 변하기 시작하면 준비된 야채 넣어주시고요. 달달달 잘 볶아줍니다. 고기하고 야채가 어느 정도 익으면은 그릇에 일단 쏟아주세요. 볶다 말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다 익어 있습니다. 자, 팬을 계속 더 가열하시고요. 여기에 고추기름 조금 더 올려줍니다. 팬을 좀 오랫동안 가열해 주세요. 고추기름이 타려고 하면서 살짝 연기가 나려고 할 때까지 그 좀 과하게 가열해 줍니다.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익혀야 되는데 이 화력으로 그 정도까지 오래 볶으면은 숙주의 아삭거림이 사라지죠. 전문점에서 쓰는 그런 강한 화력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팬을 가열을 해서 그 전문점에서 강한 화력을 대체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연기가 지금 살살 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연기가 살살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숙주를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를 숙주에 바로 뿌려줍니다. 불 줄이지 마시고요. 연기 좀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숙주를 먼저 볶으세요. 숙주랑 소스랑 충분히 섞어 주셔야 돼요. 숙주에 소스가 골고루 묻었다. 그때 미리 볶아 놓은 재료 올리시고요. 잘 섞어 줍니다. 자, 이때 후추를 좀 많이 뿌릴게요. 후추가 좀 과하게 들어가는 게 맛있습니다. 숙주볶음은 오래 볶으면 안 되겠죠? 완성됐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으면 돼요. 자, 이 위에 가스오브시 넉넉히 좀 올려주고요. 가스오브시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안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맛있죠. 올라가야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파래 김가루도 넉넉히 뿌려주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먹음직스러운가요? 숙주의 숨이 죽기 전에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차돌박이 숙주볶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일단 합격이죠. 일단 가스오브시가 넉넉히 올라갔고요. 굴소스를 베이스로 볶았기 때문에 뭐 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고추기름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약간 매캐한 향이 살짝 올라오는 게 괜찮아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가스오브시가 위에 뭉쳐 있으니까 잘 섞어서. 어우, 차돌박이 많이 넣었어요. 실제로 전 가게에서 판매하는 그 요리도 차돌박이를 꽤 많이 넣어드리는 편입니다. 처음에 딱 먹을 때는 매운맛이 거의 안 나요. 씹고 중반 넘어갈 때, 국물이 살짝 넘어갈 때 이 목에서 화끈하면서 살짝 매워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딱 그런 느낌.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그 야채를 물르지 않게 아삭거리는 식감을 살리면서 빨리 익힐 수 있는 그런 화력이 뭐 한국 가정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먼저 1차적으로 고기하고 야채를 먼저 볶아서 옆으로 잠깐 빼고 팬을 더 달궈서 완전히 팬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숙주를 올려서 숙주를 최대한 빨리 강한 열로 빨리 익힌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숙주가 덜 익었을 때 미리 볶아놓은 거 한번 섞어주어서 완성을 빨리 하는 겁니다. 뭐 강한 화력으로 바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못하겠죠. 맛이나 풍미나 분명히 떨어지겠지만 가정에서 그 방법을 쓰시면은 그나마 숙주의 아삭거리는 식감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물론 불맛은 힘들겠지만 고기 숙주 볶음이지만 고기입니다. 고기. 차돌박이하고 가지하고 같이 딱 씹으면요, 가지에서 막 육즙이 쭉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가지의 어떤 풋풋한 향하고 맛하고 차돌박이 고기의 어떤 느끼한 맛하고 딱 맞아요. 그냥 일본 사무라이랑 러시아 여자랑 연애하는 느낌?
만들어 놓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밑으로 물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먹지 말고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촉촉한 거 먼저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후, 맞구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독한 물 먹었으니까 고기. 오늘 촬영에 사용한 재료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은 대리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든 수주볶음은요 조금 싱거운 버전이에요. 강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너무 싱거울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수주볶음에는 후추를 많이 써야 좋습니다. 뭐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죠. 제 스타일이니까. 이 숙주가 낼 수 있는 그 약간 비린 맛이라고 할까요? 비릿한 향이 있습니다. 숙주 본연의 그 향 중에. 그것을 막는 데는 후추만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재료 다 테스트 해봤는데 숙주에서 나올 수 있는 비릿한 그 역한 향을 잠재우는 데는 후추가 최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요리가 완성된 다음에 후추 맛이 뭐 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차돌박이가 더 강하니까. 이거 좀 먹을래? 안 먹어? 가정용 버전이야. 진짜 소주네? 앉아, 안 보여. 앉아. 자, 어렵지 않게 숙주볶음을 만들어서 바로 먹어봤습니다. 숙주볶음이 가정에서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만만한 요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화력 때문이죠. 재료도 간단하고 요리법도 간단하고 뭐 소스니 뭐니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 이놈의 화력 때문에 가정에서 제대로 맛을 내기가 어려운 요리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방법을 쓰시면 전문점의 그 강한 화력을 뭐 그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가정에서 멋있는 맛깔나는 술안주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